안녕하세요. 야채맛 남은 지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이란 채널 액다의 전입니다. 자, 주라기 덕질 가이드 특집, 주로 피규어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라기 공원 시대를 얘기했었죠. 주라기 공원 시대가 있었지만 2001년에서 2015년에 주라기 공원 3편에서 주라기 월드가 나오기 전에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주라기 공원 3편이 못 만든 것도 있지만 주라기 공원 3편 온전한 탓은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럴까, 어른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른의 사정 때문에 그냥 이런 기획이 있다가 엎어지고 저런 기획이 있다가 엎어지고 뭐 작가 파업도 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질라 시리즈랑 비슷한 거죠. 요즘 고질라 피규어 사다 보면 다들 뭐 반다이 욕을 한다던가 몬스타치 욕을 하는데 오늘 주제에 비하면 고질라 시리즈 팬들은 배부른 소리 하는 거다. 주라기 시리즈 팬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좀 얘기할 건데, 오늘 얘기할 기업은 크로니클 콜렉티블입니다. 크로니클 콜렉티블. 주라기 월드 시대가 됐죠. 2015년에 주라기 월드가 개봉을 하고 다시 주라기 시리즈에 탄력이 붙습니다. 제가 주라기 월드 시리즈를 제가 그렇게 안 좋아하지만 좋게 평가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새로운 뉴비 팬들이 이제 입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품들이 생겨났다는 거거든요. 그 주라기 공원 당시에 그렇게 고급 스태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피규어에 의존했고 영화 개봉 시점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주라기 월드가 개봉합니다. 2015년에 주라기 월드가 개봉하고 해성 같은 기업이 미국에서 등장합니다. 정말 이제 주라기 시리즈 팬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기업인데 크로니클 콜렉티블이라는 기업이 등장합니다. 자, 2015년 주라기 월드가 딱 개봉할 때죠. 라이센스를 취득합니다. 주라기 시리즈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주로 주라기 공룡과 관련된 스태츄, 완구가 아니라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14세 이상, 16세 이상이 즐길 수 있는 고가 그리고 고퀄리티의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크로니클 콜렉티블이.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수많은 주라기 시리즈 팬들이 환호하고 주라기 시리즈가 다시 탄력이 붙었어. 주라기 월드의 압도적인 흥행. 그리고 크로니클 콜렉티브라는 기업의 등장으로 다시 주라기 시대를 맞이한다. 네오 주라식 에리아, 웰컴 투 주라식 월드. 자, 그랬단 말이죠. 크로니클 콜렉티브에서 초기에 발매했던 제품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세계의 버스트였습니다. 크로니클은 버스트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잃어버린 세계의 버크 티렉스죠. 이 버크의 주라기 시리즈 팬들이 이렇게 고퀄리티의 피규어를 우리가 본 적이 있었나? 스태츄를? 주라기 시리즈에 이렇게까지 고퀄리티가 있었나? 사이드쇼, 이전에 얘기했던 사이드쇼가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한 퀄리티의 스태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충격들 받았고, 이게 가격이 거의 한 얼마였지? 우리나라 그 당시에 출시가가 거의 한 150만원이었던가요? 실제품이랑 이 프로토타입이랑은 좀 뭐라 그럴까, 괴리감이 좀 있었는데 그 당시 받았던 사람들은 괜찮네? 나쁘지 않네? 이랬습니다. 물론 근데 뭔가 좀 분위기가 쌓였죠. 왜냐면 이제 공룡이라던가 생물 피규어는 이 얼룩이라던가 도색이 좀 어렵죠. 메탈이나 그런 거 비해서. 그래서 프로토랑 실제품이랑 좀 차이가 있었지만 다들 그럭저럭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 스테고사우루스였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 이 스탠 윈스턴 스튜디오의 매켓을 복제한 제품이죠. 이거 거의 한 뭐랄까 8분의 1? 10분의 1 정도 사이즈 되는데 진짜 근본 기업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자, 프로토는 이랬단 말이에요. 프로토타입은 이게 프로토타입이고요. 이게 실제품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쌓였지. 헤드 조형 아쉬운 거 빼고 도색이 좀 많이? 그래, 등 쪽은 봐줄만 하네. 헤드가 좀 어려우니까, 헤드는 좀 어려우니까 등 쪽은 봐줄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몰딩도 좀 뭉개지고 도색도 좀 이상하고. 저도 하나 가지고 있죠.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 이 정도 되는데, 자, 굳이 자료 영상 가져올 필요가 없죠. 자료 영상 가져올 필요 없이, 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실제품이고요. 얼굴 보세요. 얼굴부터가 좀 느낌이 다르죠? 이거 사진빨 잘 받긴 하네. 사진빨 나름 잘 받긴 하네요. 예. 나름 괜찮은가? 나쁜가? 괜찮은가?
자, 이 당시에 80만원이었습니다. 기억해요. 그 당시 좀 비쌌습니다. 지금은 피규어 인플레이션이 와갖고 이 정도면은 싼 가격인데, 저 가격에 저 크기면은 지금 기준으로는 싼 가격인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와갖고 많이 비싸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아쉽게도 이 스테고사우루스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주라기 시리즈는 육식 공룡만 잘 나갑니다. 예, 초식 공룡 인기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다들 왜 주라기 월드 시리즈는 초식 공룡에 대해서 잘 안 미느냐, 제품도 별로 없느냐, 왜 육식 공룡만 푸시하느냐. 초식 공룡은 수요가 없고요,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게 발매가가 80만원이라고 그랬죠. 20만원까지 중고가가 떨어졌습니다. 20만원까지 미개봉이. 어른들도 안 사요. 애들도 안 사고 어른들도 안 사. 이 2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게 그렇게 잘 만든 제품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살 사람들이 다 사갖고 이제 매물이 아마 말랐을 겁니다. 이거 이제 매물이 말랐을 텐데, 제가 20만원에 미개봉 중고로 사왔습니다. 10만원대까지 떨어진 것도 봤고, 거의 한 20만원, 30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크기도 크고, 매켓을 복제하다 보니까, 나름, 뭐라 그럴까, 수요라 그럴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크로니클이, 그 다음에, 역사의 길이 남을, 새로운 제품을 발표를 합니다. 브레이크아웃 티렉스. 티라노사우루스가 영화에서 탈출하는 그 장면을 디오라마 같은 형식으로 18대 1 스케일 정도로 발매한다고 프로토 이미지가 이렇게 딱 뜬 거야! 와! 어이, 크로니클! 믿고 있었다고! 그 전에, 그 버스트 어딨어, 버스트. 이게 5분의 1 스케일이거든요? 이 5분의 1 스케일 버스트는 크기도 너무 크고 가격도 비싸고 애매해. 대가리만 떡 달려있으니까. 근데 야, 이거 뭐야? 와, 미쳤다. 도색 보세요, 조형 보세요, 자세 보세요. 끝판왕 떴다. 미친 크로니클 가로치고 칭찬. 이게 뭐야 이게. 야, 이거 도색이니. 저도 이거 그 당시에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대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돈 없는 대학생이었는데. 가격 80만원. 좀 비싸. 18대 1 스케일의 피규어인데, 지금 기준으로는 글쎄요, 지금 기준으로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18대 1 스케일의 티라노사우루스 디오라마인데 80만원. 비싸. 그래갖고 진짜 있는 사람들만 갔다, 그 당시에. 그 외에도 이제 크로니클은 뭐 고전 명작들이 있죠. 뭐 터미네이터 시리즈라던가 스타게이트라던가 뭐 고스트버스터라던가 그런 것들의 매켓이라던가 스태츄를 많이 만듭니다. 그 실제로 대표가 본인이 직접 구매한 뭐 매켓 같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주라기 시리즈의 근본 제작자 중에 한 명인 필티팻도 자문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크로니클에. 필티팻이 설립을 했던 건 아니고 필티팻이 아마 참여를 했을 겁니다. 필티팻이 참여를 해서 뭐 자문을 주고 그랬는데, 왜냐면 로보캅 시리즈라던가 뭐 고스트버스터라던가 주라기 시리즈는 필티팻이 직접 참여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그리고 대체제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크로니클 외에 이제 다음 편에 얘기할 해스브로가 있는데, 해스브로는 완구고, 그리고 크로니클보다 더 이미지가 더 시궁창이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죠. 그리고 진짜 있는 사람들만 갔다, 그 당시에. 여기 있네. 버스트가 아까 110만원에, 버스트 110만원이면 살만하죠, 지금 기준으로는. 지금 기준으로 살만한 가격이죠, 폴리스톤 재질에다가. 그리고 브레이크아웃 티렉스가 84만원 이랬단 말이죠. 자, 그랬는데 실제품이 나왔습니다. 자, 이랬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실제품은 상태가 요런 거야. 뭔가 이게 상태 멀쩡한 거죠, 그나마? 아, 이거지. 이 사진이 정말 유명하거든요, 브레이크아웃 티렉스는. 이 사진이 좀 약간 억가당한 게 없잖아 있어요.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데, 그 구라니클 전설에 이게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하죠. 크로니클 같은 걸로 코미콘에서 내놓은 게 있었어요. 같은 걸로 코미콘에 내놨던 거. 이게 아마 35대 1 스케일 정도 사이즈일 겁니다. 35대 1 스케일 사이즈로 주라기공원 25주년 때였던 건가, 이게? 25주년 기념으로
따로 만든 겁니다. 10만원 정도에 팔았어요. 그래서 야! 미친! 이걸 10만원에 판다고? 미친 거 아니야? 존나 멋있는데? 그랬어요. 실제품. 자, 그리고 그러니 그래서 주라기 월드 개봉했죠? 주라기 월드 개봉 기념 오웬과 블루 갑니다. 오웬과 블루 2개 세트 10분의 1 스케일 9분의 1 스케일이네요. 자 63만원 63만원에 모십니다. 오웬과 블루. 여러분 주라기 월드 개봉했으니까 주라기 월드도 달려야죠. 63만원 둘 구성에 그 당시에 싼 가격도 아니었고요. 지금도 이 구성은 싼 가격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 오웬과 블루 출시합니까? 출시합니까? 1년이 밀렸습니다. 발매가 이게 나온다 해놓고 1년 뒤에 나온 게 아니라 예정된 날짜에서 1년이 밀렸어요. 그랬는데 자 오웬과 블루 크로니클 오웬과 블루 발매가 됐습니다. 폴롱 킹덤 개봉할 때쯤에. 그래 오웬은 좀 못생겼을 수 있지. 이게 그 공룡 피규어가 아니라 사람 피규어니까 야 이건 좀 못생겼을 수 있잖아. 이거 공룡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어? 이거 얼마? 63만원 국내 발매가. 이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이제 훗날 얘기할 아이언 스튜디오에서 벨로시랩터 하나 냈거든요. 전 지금 팔았지만 아이언 스튜디오에서 10분의 1 스케일 이거랑 비슷한 사이즈죠? 같은 사이즈에 랩터 하나가 10만원이었고요 사람 하나가 10만원이었습니다 자 아이언 스튜디오의 이 구성이 자 로보트 멀툰과 벨로시랩터 구성이 있죠. 사람이랑 공룡 비슷한 크기입니다. 이게 35만원 정도였고 훗날 나온 겁니다. 이거는 피규어 인플레이션이 진행된 다음에 훗날 나온 게 이거 절반 가격이었다. 이 구성이 요거의 절반 가격이었다. 근데 심지어 퀄리티도 이랬다. 이게 이 20만원에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30만원이라든가 20만원에 나왔으면은 좀 괜찮았을 것 같아. 여론이 오웬도 봐줄만해. 근데 좀 많이 달라서 그렇지 생긴게. 그쵸? 생긴게 너프를 많이 먹었네. 근데 이게 오웬 하나에 한 10만원? 15만원이었으면은 샀겠지 다들 욕 안하고. 그리고 이 블루도 욕 안하고 샀겠지. 자 그리고 자 라이프 스케일 콤프스 나토스 또 크로니클의 특기가 또 메캣 그대로 내놓는 거죠. 콤프스 나토스 눈깔이 왜 빨간지 도대체 왠진 모르겠는데 눈깔이 빨갛지만 어우 라이프 사이즈래요. 멋있다. 이거는 좀 악의적으로 못 나온 거고요. 입 보세요. 입 도색 보이세요? 이게 이게 입이 난 이거 입 도색 보고 좀 실망을 많이 했는데 이게 다른 데는 그냥 그렇다 쳐. 그냥 봐주면 하다 치는데 너무 많이 받았고 이 눈깔도 보이세요? 눈깔도 거의 한 60만원이었죠. 지금은 피규어 인플레이션이 와서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비싼 가격은 아닌데 지금으로 치면은 얼마라 그럴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80만원 가격이라 그럴까? 도색도 뭔가 봐줄만 한 것 같긴 한데 내가 봤던 그건 아닌데 내가 봤던 그 표지는 아닌데 분명히 광택도 있고 더 진했는데 물론 조명 차이도 있죠. 조명 차이는 항상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조명 차이는 염두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조명을 떠나서 도색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크로니클이 항상 욕을 먹었던 건 아닙니다. 이건 크래시 메크리리의 그 벨로시랩터 새끼 컨셉 아트 기반으로 만든 거거든요. 요거를 제품화한 건데 이건 뭐 그냥 봐주면 했어요. 가격이 결코 싸다고 할 순 없지만 뭐 나쁘지 않네 정도. 그리고 기획이 참 좋았죠. 기획적인 측면에서 크로니클은 참 괜찮았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제품들을 이제 얘네가 예고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 10분의 1 스케일 피규어입니다. 엠버 컬렉션이랑 같은 크기의 액션 피규어 공룡과 사람까지 엠버 컬렉션보다 훨씬 낫죠? 주라기 월드 파이널 배틀 티렉스 물론 이렇게 나올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었죠. 이런 것도 기획을 잡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아웃 벨로시랩터도 이렇게 기획을 잡고 영화에 나오지 않은 장면이지만 그 다음에 10분의 1 스케일의 벨로시랩터 6분의 1 스케일이다 액션 피규어 핫토이랑 같은 사이즈 이런 것도 기획을 하고
이렇게 그랜트 박사님까지. 그 다음에 이건 발매됐습니다. 이거는 5분의 스케일의 티라노사우루스 맥캣 복제한 거고, 이거는 발매됐고 실제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9분의 1인가 8분의 1 스케일 로툰다 티렉스, 요것도 소수의 사람만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 하나인가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외국에서 받은 사람 많지가 않고, 왜 소수인지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벨로시랍터 버스트인데 요거는 이게 얼마? 180만원이죠? 거의 한 200만원이죠? 200에서 300? 자, 벨로시랍터 버스트. 애초에 눈깔부터가 뭔가 이상해. 피부는 괜찮은데 눈깔이 살짝 뭔가 이상하죠? 근데 눈깔이 좀 아쉬운데, 영화와 싱크로율은 제쳐주더라도 그냥 뭐 봐줄만 했다. 근데 눈깔이 좀 이상했다. 이것도 말이 많았는데 그래도 크로니클은 버스트는 그나마 낫다. 사이즈 큰. 자, 눈이 좀 뭔가 아쉽죠. 눈이 너무 뭐라 그럴까, 예, 뭐라 말할 수 형용할 수 없는 글래스 아이도 아니고. 이렇게 딜로포사우루스도 굉장히 조형 괜찮죠. 조형이랑 색깔 괜찮은데 이렇게 나오려는 보장이 없었다. 봐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가격이. 자, 그랜트와 벨로시랍터 세트가 89만원이에요 이거 지금 액션 피규어. 거의 90만원 돈이죠. 요즘 핫토이도 이렇게 안 팔아요. 2개 구성도 이렇게 안 팔걸요? 핫토이는 이런 구성으로 한 60만원에 팔지 않을까? 지금 핫토이도 60만원 70만원에 팔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그 당시에 거의 90만원에 팔았습니다. 누가 사 이거를? 너무 비싸. 아니, 주라기공원 라이센스가 스타워즈보다 비싸다고? 마블보다 비싸다고? 주라기공원 라이센스가? 자, 그래갖고는 뭐 블루도 6분의 1 스케일 액션 피규어, 조형은 끝내주죠. 이것도 기획을 했습니다. 보세요, 샀을 듯? 근데 이것도 꽤 비쌌겠죠? 지금 보니까 이것도 거의 한 5-60만원 받았겠죠? 지금 보니까. 사실 요즘 핫토이라면은, 자, 그랜트 박사는 뭐 한 20만원 받을까요? 그랜트 랩터는 한 40만원 받을까? 40에서 한 50 받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런데 예, 이게 90만원입니다. 90만원. 70만원도 아니고, 요즘 기준으로 7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좀 비쌀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런 모사사우루스 같은 것도 기획을 하고. 하지만 2020년 10월 2일 금요일에 크로니클 대표가 서한을 보냅니다. 죄송, 저희 파산함, 수고. 파산합니다. 크로니클이 파산하고, 이전에 크로니클이 다른 분쟁도 좀 있었어요. 한국 조형사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크로니클이 액션 피규어 만드는 거를 그 조형사분께서 뭔가 프로토타입이라던가 그런 걸 조형을 해줬는데, 크로니클이 뭘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고 프로젝트도 캔슬하고 그래갖고는 분쟁이 있어갖고 한번 난리도 있었고요. 이건 별로 알려져 있진 않은데 그랬고, 크로니클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크로니클의 유작이 있는데 알비노 요고생이 있습니다. 요건 잘 나왔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렇게 파이널 배틀로 티라노랑 알비노 요고생이랑 구성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사라졌고요. 알비노 요고생은 발매됐습니다. 18대1 스케일 정도 되거든요. 알비노 요고생은 거의 프로토 사기 없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 사실 도색 난이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잘 나왔습니다. 알비노 요고생은 실제품 굉장히 잘 나와갖고 평가 굉장히 좋게 받았습니다. 우리 알비노 요고생도 잘 나왔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 소수 있는 거가 확인이 됐고요. 요것도 꽤 비쌉니다. 잘 나왔습니다. 얘도 다 망하고 나서, 다 초간상간 태우고 나서 일단 이 로툰다 티렉스 이것도 잘 나왔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뭐 도색업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다 지나고 나서 왜 이제서야. 이거 잘 나왔습니다. 이거 주라기공원 로툰다 티렉스가 프라이먼 스튜디오 것도 있고 크로니클 것도 있고, 그런데 크로니클 거 나름 프라이먼에 꿀리지가 않고요. 또 크로니클 나름대로의 그 해석 덕분에 이거 괜찮아요. 그 크로니클의 악명에 비해서 뭐 티라노 이거 동세가 이상하다 뭐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건 살짝 억간 것 같은 게 티라노 그건 CG라서 좀 나오기 실물로 만들기 좀 힘든 그런 동세라서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전체 에디션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발매되는 도중에 크로니클이 망해갖고 외국에서도 못 받은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나름 이거 부르는 게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크로니클 아마 팔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생활고가 생기지 않는 이상 아마 이거 가지신 분들은 아마 안 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015년에 크로니클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당시에
전혀 없었던, 성인들 취향에 딱 맞췄던 쥬라기 공원이랑 쥬라기 월드 기반의 스태츄 회사, 거의 독점적이었어요. 거의 독점적인 위치였습니다. 왜냐면 핫토이는 거의 마블 정도만 했고, 핫토이가 나중에 가서는 뭐 스타워즈 같은 것도 라이선스 따긴 했지만 핫토이는 거의 마블 정도만 내놓고 있었고, 마블이나 DC. 그 다음에 사이드쇼 같은 경우에도 뭐 쥬라기 공원 조금 내주고 그냥 자기네들 하던 거, 뭐 코믹스들 같은 거라던가 그런 거 내주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그리고 서브컬처 문화가 그렇게까지 엄청 발달하지 않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거의 독점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크로니클은 한때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스타워즈로 치면 얘네는 아나킨 스카이워커였어. You're a chosen one! 왕이 될 관상이었던 거지. 아나킨 스카이워커. 포스의 균형을 가져올 사람이었던 거지. 다스베이더가 될 게 아니었단 말이야. 가격이 그 당시에도 비쌌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지금 기준으로는 그나마 좀 덜한데 그 당시에 꽤나 비싼 초즌 원이라서 브레이크아웃 티렉스 이 매켓 발표로, 요거 발표로 사랑과 기대를 받았지만 개같이 멸망. 자, 그래서 이제 크로니클에 문제가 나오죠. 이게 무릎 피규어들은 당연히 너프를 먹습니다. 프로토타입이랑 실제품은 당연히 너프를 먹어요. 왜냐면은 조명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랄까, 아무래도 생물 피규어는 프로토타입이랑 실제품이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납득 가능한 범위라는 거죠. 이 정도는 우리들 입장에서 당연히 이렇게 너프가 되고요. 우리는 그 정도는 이해를 해준다. 근데 이거에서 이건 사기다. 예? 해줘도 너무했다. 이거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만, 이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이건 씨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아무리 공룡 생물 피규어가 양산품에서 힘든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그렇게 됐고, 너무 비싸요. 아까 그 티라노 브레이크아웃 티렉스 18대1 스케일이죠. 이게 80만원입니다. 이게 84만원. 이거를 2015년 당시에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거를 84만원에 팔았습니다. 이거를 84만원에 팔았는데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비슷한 시기에 조금 늦게 나왔거든요. 얘가 한 2년 정도 늦게 나왔습니다. 이게 한 2년 정도 늦게 나왔거든요. 이게 얼마게? 이게 60만원입니다. 50만원인가? 59만원인가? 60만원에 나왔어요. 이게 콜레미터 컬렉션한테 미안하지만 이 정도 사이즈가 84만원에 나왔고요. 이게 59만원인가? 60만원에 나왔어요. 그랬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누가 사, 크로니클을? 가격 차이가 이런데 크로니클을 누가 사냐고. 그 당시에 사이드쇼나 그런 기업들보다 더 비싸게 축정이 된 거예요. 다른 제품들은 제가 확실히 말씀 못 드립니다. 다른 제품은 정확하게 자료라던가 기억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요거 있죠? 요게 아니다. 2017년 3분기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이 제품이 2017년 3분기에 나올 예정이었다가 2019년에 나왔어요. 2017년 3분기에 예약을 받은 게 아닙니다. 2017년 3분기에 출시 예정이었는데 2019년 1분기인가 2분기쯤에 나왔어요. 2년이나 밀린 거죠. 너무 안 지킨 거지. 다른 보통 피규어 스태츄 제작 업체들은 있습니다. 발매 연기가 있죠. 당연히 게임 업체도 있고 발매 연기는 뭐 있을 수가 있지. 뭐 공장에서 뭐 불이 났다던가 뭐 사정이 안 좋다던가. 2년? 발매 기간 2년 넘긴 건 미친 거죠. 자, 그리고 후발주자들이 무지막지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프라이먼 스튜디오, 그리고 아이언 스튜디오, 얘네가 등장합니다. 이게 좀 굉장히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개같이 내놓더라도 우리 쥬라기 시리즈 팬들은 크로니클 거 사줬단 말이야. 아무리 열받더라도 그래 사주자. 이거 뭐 사실 꼴밖에 나오긴 했는데 뭐 이 정도 봐줄만 하잖아. 그쵸? 사실? 그렇잖아. 가격만 좀 덜 비쌌어도, 표지를 이렇게 안 냈었어도, 요렇게 내놓고 50만원에 내놨어봐. 사고 욕 안 했어 우린. 그랬는데 80만원 84만원에 내놓고서는 프로토 이미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꼴보기 싫었던 거지.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크로니클을 사줬던 거는 한동안 크로니클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야. 한 2018년 정도? 2018년? 제 기억으로는 그럴 겁니다. 거의 한
3년에서 4년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크로니클이 아마 프라이먼에서 처음 나왔던 게 저기였고 블루였고, 아이언 스튜디오에서 처음 나왔던 게 아마 저 뒤에 있는 저 티라노사우루스일 겁니다. 저 티라노사우루스인데 얘들이 나오는 데가 아마 2018년 2019년 그 시점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티라노사우루스를 제가 2018년에 예약했습니다. 2018년 9월에 예약을 했네요. 크로니클은 3년의 기간이 있었고요. 3년의 기간이 있었고, 심지어 얘네는 예약을 시작한 거지 발매가 된 게 아니란 말이야. 크로니클한테는 4년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만회할 시간이 4년이나 있었는데 크로니클은 그걸 만회하지 못하고 끝장났습니다. 아마 후발 주자들이 없었다면 크로니클이 조금 더 버틸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우리가 더 이상 주라기 공원 시리즈 팬들이 더 이상 크로니클의 제품을 사줄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프라이먼과 아이언의 등장으로 아이언 스튜디오가 중저가 라인을 담당하게 되고, 프라이먼 스튜디오가 고가 라인을 담당하면서 크로니클이 갈 자리가 없어졌던 거야. 프라이먼 스튜디오는 비싼 만큼 비싼 값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이언 스튜디오는 프라이먼 비해서는 확실히 아쉬워. 그리고 크로니클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은 퀄리티인데 가격은 훨씬 싸.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 3박자, 4박자가 짝짝짝짝 맞아갖고 콜라보레이션으로 결국에는 이제 파산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크로니클.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크로니클의 유산들 5분의 스케일 T-렉스 이거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잘 나왔었나? 현존하는 모든 주라기 시리즈 피규어 스태츄 통틀어서 가장 크고 가장 비싼 제품입니다. 690만원, 거의 한 700만원인데 싸다! 내 생각엔 싸다. 이 정도 크기인데 600만원이면 싸다. 요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도색이 뭐 프로토비에선 좀 아쉽긴 합니다만 크니까 괜찮네. 그러니까 이게 크로니클이 망하기 전에 나온 유작이죠. 네, 크로니클의 유사는 지금 남아있는 수많은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브레이크아웃 티렉스, 이 놈도 이제 리페인팅 된 게 너무나도 많고요. 거의 순정 찾기가 힘든데 이 리페인팅 된 것도 너무 많고 너무나도 많고요. 아까 그 콤피도, 이건 좀 약간 살짝 악의적인 사진입니다만 이것도 리페인팅 된 게 너무나도 많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대를 풍미한 크로니클 콜렉티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가 지금 크로니클을 뭐 구라니클이니 뭐 그렇게 욕하고 되게 비꼬고 그럽니다만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은, 크로니클을 욕할 자격이 있는 거는 이 당시에 정가 주고 사신 분들이지, 우리같이 뒤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무슨 말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당시에 구매했던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크로니클을 욕할 수 있고 구라니클이라고 할 수 있고 비웃고 조리조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우리야 대충 사진 몇 개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고서는 에이 구라니클 잉 찌찌찌 그러는데, 이분들 직접 보고 본인이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주라기 시리즈의 암흑기인 암흑기를 끝낼 수 있었던 또 다른 암흑기인 초즌1이 될 수 있었던 주라기 시리즈의 다스베이더인 크로니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좋은 얘기하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는 좋은 얘기가 못 나올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헤스브로 얘기를 할 예정이거든요. 자, 어른들에게 크로니클이 있다면 아이들에겐 헤스브로가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헤스브로를 사지만, 자, 다음 시간에는 헤스브로 제품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